저는 부인함이 그동안 해왔던 게 그냥 부인함 혼자서 수면 교육이다 하고서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검색을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 수면 교육으로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굉장히 부인함한테 놀라웠어요. 부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채널 이츠 부부의 부인함 부인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부모가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아기 수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말 기대되시죠?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채널 고정! 네, 진짜 수면 교육이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궁금해서 클릭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수면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정석이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지? 내가 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 혹은 지금 아이를 어떻게 재워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삐아기는 진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순하게 잤어요. 저희 인형만 안겨주면 그 인형 잡고 킥! 완전 기절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수면교육 필요 없다. 무슨 수면교육이냐. 그냥 아기가 잘 알아서 자는데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개월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잠자는 패턴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재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막 이렇게 안아서도 재워보고 같이 누워서도 자보고 아기띠도 하는데 진짜 1시간이 넘도록 사투를 벌여도 잠재우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6개월, 7개월, 8개월 넘어가면서부터 잘 때 에너지가 막 넘쳐요.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가지고 조증이에요, 조증. 막 일어나가지고 엄마 놀아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들어 깨우고 노는 시간이 아기 자는 시간을 지배해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모랑 이렇게 좋은 관계 맺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잘 땐 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수면 교육 도대체 왜 우리는 수면 교육을 이제 해줘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서치한 거고 그냥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면 교육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는 시간이랍니다. 네, 여러분 잠 잘 때 아이의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생후 4개월에서 17개월 아이들은 오래 잔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43% 정도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많이 잘수록 쑥쑥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이 보약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아이한테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두뇌 발달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두뇌 발달에 잠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것들 먹이고 내 아이 두뇌가 얼마나 발달될지 정말 기대 많이 되시잖아요. 이게 아이가 자기 전까지 보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얼굴도 봤다가 아빠 얼굴도 봤다가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았다가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온갖 것들이 다 새롭잖아요. 근데 이게 깨어있을 때는 서로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쭉쭉쭉 쌓여만 간다, 이게 지식들이. 근데 이제 자고 나서 그리고 자는 동안 이런 신호들이 막 정리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뇌도 발달되고 이제 본인이 알게 되는 지식도 점점 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심리적인 그런 뭔가 안정적인 그런 생활 패턴이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우리만 봐도 삼시세끼 먹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9시에 자던 사람이 10시에 자고 12시에 자던 사람이 1시에 넘어서 자고 그럼 너무 피곤하죠. 이런 바이오 리듬이라는 거를 아이가 잠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만큼 수면 교육이 아이에게 이제 성장 호르몬, 두뇌 발달, 그리고 정서적인 이런 바이오 리듬까지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수면 교육 지금부터 안 하시던 분들 계시면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 교육 아이가 언제부터 가능할까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삐아기가 한 3개월 정도 되고 나서부터 수면 교육을 시작할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삐아기가 조금 잘 자던 터라 수면 교육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거의 한 6개월 정도부터 수면 교육을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사실 수면 교육의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어디에도 정답처럼 알려주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주안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내 아이는 좀 이제 조금 잔다 싶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마다 시기가 굉장히 다 다른데 아이의 그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의 생활이 좀 패턴화될 때, 좀 낮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 자는 시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일정화될 때, 그때쯤 시작하는 게 정말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뭐 한 곧 100일의 기적, 뭐 150일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무조건 바로 시작한다기보다 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이 좀 보인다 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수면교육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면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나봐요.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수면교육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그 뒤 연관 검색어로 이런 식으로 나와. 수면교육 어떻게 하는 건가?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안누법, 두 번째는 팝업법. 네, 발음 좀 어렵죠? 팝업법. 네, 그래서 안누법 같은 경우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좀 이제 안아서 재운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막 안고 있다가 이제 좀 잘만 하면 눕혀놓고 이제 스르르 빠지거나, 혹은 이제 눕혀놓은 상태로 아이한테 뭐 자장가를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상냥한 대화를 이렇게 나눠준다면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잠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조금씩 멀리 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아이 어렸을 때 안누법 많이 썼잖아. 나는 가끔도 지금 쓰고 있어. 맞아. 요 이야기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팝업법. 이게 팝업법이 무슨 뭐 단축 이름이 아니고, 퍼버가 사람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뭐였지? 몰라. 퍼버 박사. 퍼버 박사. 아무튼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잘은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이 퍼버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많이 유명하고 어머님들께서 많이들 시도하는데 또 많이도 실패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이제 혼자 잠들 수 있게 환경을 구축해주고, 그리고 넌 자야 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이제 자게 하려고 혼자 두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리면 5분 내내 아이가 막 울겠죠. 그 뒤에 들어가서 또 토닥여주고, 그리고 나와서 또 이제 이번에는 5분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독여주고 또 나와서 좀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점점 이렇게 길게 남겨주면서 그 아이한테 무언의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는 팝업법을 검색하지 않고 예전부터 한 달 정도 됐나? 이런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한번 재워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아기가 되게 자주 울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검색을 먼저 하기 전에 저희 부인함이 이렇게 하니까 삐아이가 막 울다가 가서 조금 달래주고 하니까 금방 자더라. 되게 편하게 자더라. 그래서 저는 되게 부인함한테 삐아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냐 되게 노심초사 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유명한 아기 수면 교육 중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 저 그 독박 요가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연찮게 알았어요. 신선한 경험이었고 나름의 충격이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한 이게 3일 내내 재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재울 수 있을까, 한 방에 이게 재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던데, 이제 자는 걸 알더라고요. 피릭 눕더니 눈은 뜨고 있는데 자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거를 좀 빠르게 깨우치는 것 같아서 아직 여전히 계속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퍼버법의 부작용, 그러니까 아이가
부인녀가 이야기했듯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과정들, 우는 그 과정들이 좀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에게 좀 불안감을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끝도 없이 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좀 안 좋다. 그리고 아이한테 여전히 심리적인 효과가 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피해를 봤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누법이든 팝업법이든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자녀분들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좀 맞는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업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팝업법이랑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5분, 10분, 15분 그 간격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냥 한 1분, 2분만 있어도 아이가 이렇게 우는 정도가 좀 강해졌을 때? 조금 약간 하이톤으로 올라오면 그때쯤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지? 그때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좀 누워서 같이 자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누워있는데도 계속 뒤집고 놀려고 한다면 좀 아기띠를 하고서는 재우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아기띠를 하고 있으면 한 30분 정도 뒤에 다시 잠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팝업법과 유사한, 그러니까 아이를 혼자 자기의 도와줄 수 있는 이 수면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쯤이 됐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굉장히 수면하는 정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보시죠. 주세요. 우와. 다시 가져가고. 오빠가 머리를 어때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기는 이제 씻기고 나서 그리고 분유를 조금 더 먹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잠을 청하는 저희는 그런 루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먹고 자연스럽게 눕혀놓으면 이제 바로 그냥 꿈나라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돈벌레, 저희가 이름 붙여준 애가 있거든요. 돈벌레. 애벌레인데 저희 부인함이 돈벌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돈벌레라고 있는데 그거 껴안고 만지작 아까 그 만지작 뾱뾱뾱 소리 나는 거 맞죠? 그것도 이제 자기 전에 하는 규칙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아이가 이제 푹 자더라고요. 그렇게 자면 중간에 거의 깰 확률도 많지 않더라고요. 막 억지로 잤을 때가 더 잘 깨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수면 교육을 잠깐 가볍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상 수면 교육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부모가 그런 수면 교육을 할 때 일관성 있게 아이에게 일관적인 태도로 꾸준히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아기가 비언어적인 행동을 보고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시고 수면 교육 하실 때 마음 조금 굳게 가지시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인함이 그동안 해왔던 게 그냥 부인함 혼자서 수면 교육이다 하고서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삐약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떡하지? 우는데 가서 빨리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색을 통해서 또 서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 수면 교육으로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굉장히 부인함한테 놀라웠어요. 아우, 굉장한 아빠죠. 좀 요번에 다시 봤어요. 저희도 이제 초보 엄마 아빠다 보니까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색한 걸 그냥 그대로 해주기보다 일단 저희가 아이를 많이 살펴보고
이렇게 그리고 대응해 주는 거를 더 우선시해요. 왠지 그게 조금 더 빛을 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 해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사랑하세요. 안녕. 자, 이제 다음 영상 예고인데요. 다음 영상 혹시 영화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그럼 많이 들어봤지? 그게 뭔데? 아기가 갑자기 그래. 영화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된 건데 다음번엔 이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우리 초보 부모라면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조만간 또 봐요. 채널 고정. 끄정.